화산암은 1막이 강해지는 선택지는 아니어서 초반 전투와 카드 보상이 매우 중요한데요. 대신 리턴이 매우 큰 편이라 다른 선택지도 1막 전투에 큰 도움이 안 되면 선택하셔도 되게 좋습니다. 1막 보스가 폭포거인인데 개인적으로 아이언클레드가 약화나 방어 수단이 마땅치 않아서 난이도가 어려운 보스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산암보다는 다른 선택지로 눈을 돌려볼게요. 두루마리 상자도 당장 강해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대값이 매우 낮은 고래밥입니다. 해당 맵의 모든 상점이 상자 이전에 배치되기도 해서 카드 변화를 한번 시도해 볼게요. 아이언클레드는 공격 카드와 연계되는 카드들이 굉장히 많고 취약이 메인이 되는 캐릭터라 수비를 올리는 게 되려 손해인 경우가 잦아서 수비를 제거하고 다른 방어 플랜을 찾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수비를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무감각은 완전히 망했죠. 저글링이나 몸통 박치기는 강해지지 않는 선택이죠. 아쉽지만 스케일링이 되는 공격 카드인 광란 골라줍니다. 부메랑 칼날은 보스가 벤텀일 때는 고를 수 있는 카드인데 현재 보스는 폭포거인이라 빠르고 강한 데미지 누적이 필요합니다. 철의 파동도 충분히 고를 수 있는 픽이긴 한데 초반 단계 아클은 공수를 함께 해나가는 것보다 화력으로 전투를 빨리 끝내는 게 카드 풀상 더 쉬워요. 완벽한 타격 골라줍니다. 바라는 1막 보스전을 위한 준수한 파워카드긴 하지만 자체 스케일링을 보유한 광란과 강한 이코 카드, 완벽한 타격을 부여하고 있어서 공격 횟수가 중요한 바라와는 잘 어울리지 않네요. 당장 가장 강력해지고 완타의 데미지가 오르는 이중 타격이 더 좋은 선택입니다. 완벽한 타격을 강화하면 좋아서 체력을 잃는 무색 카드보다는 아클 카드들을 보는 게 나아 보이죠. 화염장벽도 엄청 좋은 방어 스킬인데 완타 데미지도 오르고 이후 에너지 카드와의 연계도 되는 혼멜 타격을 고르는 게 덱 방향성을 잡는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무감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파괴는 현재 상황에 쓰기는 힘들어 보이고요. 싸움 준비는 카드 보상에서 공격 카드밖에 얻지 못해서 덱에서의 비중이 높고 드루와 밸류 카드는 확보했는데 추가 행동이 안 되는 상황이라 가장 좋은 선택처럼 보입니다. 다만 강화 의존도가 심해서 안정화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 현재 덱에 변화로 오던 무감각도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라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몽둥이질은 이미 좋은 데미지를 보여주는 완타를 갖고 있어서 되게 이 둘을 함께 보유하는 건 좋지 않고요. 거기에 더해 광란이 들어올 때마다 사용되는 게 좋은데 몽둥이질은 함께 사용될 수 없는 코스트죠. 셋 다 덱에 포함되면 약해지는 선택으로 보고 스킵합니다.
상점 모닥불 엘리트로 이어지는 루트 설계를 해놨는데 미지에서 상점이 나오면서 플랜이 상당히 꼬이게 됐죠. 이럴 때는 상점에서 구매하는 카드와 앞으로의 동선을 동시에 결정하고 행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돈이 부족한 상황에서 상점을 2번 가는 게 층 낭비가 되는 거라 보통의 경우에는 경로를 수정해서 다음 상점을 피하는 게 좋은 선택인데요. 저는 층 하나보다도 싸움 준비, 완타 등 카드의 강화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고 기존 루트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싸움 준비와 연계가 좋은 전투 체면 한 장만 구매하고 이어진 상점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덱은 준수한 공격 카드, 드로우, 추가 행동 수단은 보유했습니다. 반면에 좋은 방어 수단이 현재 덱의 가장 부족한 능력치고 강화해야 할 카드가 폼타, 싸움 준비, 완벽한 타격 등 엄청 많은 상황이죠. 일반적으로 전투 장비가 전작에 비해서 가치가 뛰어난 카드는 아닌데 저는 앞선 상점에서 구한 전투 체면과 연계해서 강화가 밀린 현재 상황을 당분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완벽한 타격이나 광란 같은 강화 템포가 중요한 카드들은 일망에 가장 도움되는 당장 강해지는 강화이긴 하지만 런을 통틀어 보아 덱의 파워는 드로우랑 에너지 카드로 나오는 거거든요. 싸움 준비, 폰멜 타격 등 강화가 필요한 카드들만 추후 압축해서 강화하고 다른 공격 카드들은 전투 장비를 통해 강화해서 현재 덱 파워가 밀리지 않도록 해주는 게 현재와 나중 둘 다 해결해주는 선택이라고 판단하고 구매합니다. 이번 런의 핵심 중 하나가 전투 장비의 구매와 활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퍼컷은 아이언클레드의 유일한 약화 수간이기도 하고 폭포거인의 자폭 패턴 상대로 굉장히 효과적인 카드죠. 가장 힘든 상대인 헛개비를 지나와서 추가 엘리트로 가는 게 좋습니다. 일단 휴식을 취하고 보스 직전 모닥불에서 강화를 진행할게요. 떨림은 단일 대상 전투의 취약을 상시 유지시켜주는 성능의 카드고 아이언클레드의 대표 스케일링 수단인 제압 빌드업으로도 좋죠. 사용 후 소멸되기에 후반에 큰 방해도 되지 않습니다. 광역기가 부족한 상황이긴 하지만 연코 공격 카드도 존재하지 않고 다수의 2코스트 공격 카드가 많아서 짓밟기는 현재 매우 사용되기 힘든 카드입니다. 강화되면 좋은 카드도 많고 화력이 매우 중요한 보스라 강해지는 선택지인 무작위 강화 2장 고르는 게 좋겠네요. 제거는 강화한 카드를 여러 번 찾아 사용하는 게 내 덱의 가장 강한 플레이일 때 고르는 게 좋습니다.
전투 장비가 전투 체면 이후에 사용되어 느련한 패를 전부 강화하는 것이 메인 플랜이기에 전투 체면을 강화해 줍니다. 다른 카드들은 전투 중에 강화될 수 있는데 전투 체면을 전투 장비로 강화하고 사용하는 일은 없는 게 좋겠죠. 원투펀치는 고밸류 카드와 사용되어야 가치를 하는 카드인데 지금은 그런 카드도 없을 뿐더러 싸움 준비로 추가 행동을 하는 덱이라 해당 자리에 원투펀치가 아니라 다른 공격 카드가 있는 게 더 좋겠죠. 공격성은 매턴 드로우랑 강화를 해주는 파워 카드인데 싸움 준비와의 연계는 좋지만 턴제 효과라 엄청 느려서 공격성에 사용하는 1 에너지랑 드로우가 훨씬 아쉽습니다. 무난하게 화력을 올려 전투 템별을 당겨주는 악랄함이 방어 수단이 마땅치 않은 현재 방향성에 어울립니다. 박살은 코스트 대비 데미지가 매우 강하긴 하지만 스스로 3막까지의 스케일링을 채워주지는 못해서 제압 같은 취약 시너지 카드들을 먹지 못한다면 3막부터는 카드의 깡 데미지로는 전투가 끝나지 않아서 유통기한이 올 수 있습니다. 현재 덱 화력은 준수한데 방어 수단이 전무해서 2막을 진행하면서 출혈이 꽤 있을 수 있고 지금 사용 가능한 최고의 방어나 스케일링 수단들은 고급 카드에 몰려 있어서 운에 크게 기대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프리즘 보석의 추가 에너지로 플레이의 질을 올리는 게 이 코스트 카드가 많아 곧장 큰 리턴으로 돌아오는 선택이고 빠르게 방어 수단을 갖추는데 다른 캐릭터의 카드가 훨씬 도움이 크다고 생각해서 프리즘 보석 선택합니다. 연금술 괴짝은 이미 포션 벨트를 부여해서 가치가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다른 두 개의 선택지에 비해서 이점이 적은 것 같네요. 이번 턴에 방어를 책임져주면서 다음 턴 추가 행동도 가능하게 해주는 배터리 충전은 좋네요. 드로우 카드도 좋지만 되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카드가 나오면 그쪽을 우선 신경 써주는 게 좋습니다. 무감각은 폴짜기가 가져가줘서 다행이네요. 현재 메인 공격 카드는 있는 상황이라 방어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줄이는 게 곧 완벽한 타격이나 어퍼컷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돌아오거든요. 현재 상황에는 궁극의 수비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추진 타격도 타격이라 완타의 데미지가 올라가긴 하는데 에너지가 빡빡한 상황은 아니라 굳이 필요하진 않죠. 구름이나 독지르기도 뭐 마찬가지고요. 분석은 전투 체면가 좋지 않아서 포함하고 싶은 드로우는 아니네요. 난동은 추가 행동이자 드로우 효과도 가져서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문제는 핸드의 어퍼컷이나 완타가 함께 잡힐 경우 우선순위가 밀려 사용되지 않는다 생각해서 넘겼습니다. 분리도 비용이 비싸 다른 이코 카드와 함께 사용되긴 힘들고 영혼도 전투 체면과 상성이 좋지 않죠. 발화와 발놀림을 함께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증강을 골라 밸류를 올려주는 게 좋아 보입니다. 프리즘 보석이라 카드들 간의 연계로 스케일링을 하기는 힘들어서 증강같이 단일 밸류가 좋은 카드가 좋아 보여요. 두 번의 엘리트를 앞두고 있어서 약화 유지를 위해 어퍼컷 강화해줍니다. 강화된 배터리 충전 준수하네요. 팩트에게는 1막에 고르기 좋은 초반용 방어 카드로 2막부터는 냉기 구체가 갖춰지는 상황이라 자주 고르는 카드는 아닌데요. 아이언 클레드에게는 디펙트에 비해 가치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전투 장비와 쓰기 힘든 파워 카드나 폰멜 타격을 강화해주는 게 좋은데 더 좋은 드로우 수단은 추후 나올 수 있지만 파워 카드의 효과는 대체가 안 되기에 악랄함을 우선 강화해줍니다. 이막의 엘리트를 지나온 지금 불바다의 광역기가 필요한 시점은 지난 것 같고요. 어퍼컷 이외에 추가적인 약화 수단을 보유해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더 좋아 보이네요.
추가적인 드로우 엔진으로 포악함 골라줍니다. 이제 에너지를 소모하는 다른 드로우 카드보다는 취약 카드만 추가하는 것으로 대개 모든 드로우는 해결됐습니다. 보통은 덱에 넣어도 큰 손해가 없는 0코스트 카드를 고르는 편인데 별을 소모하는 리젠트 카드가 나오면 좀 사고인 것 같아서 적어도 사용 시 덱에서 사라지는 파워 카드가 좀 더 괜찮다 생각했습니다. 나온 카드에 따라 유니크한 런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용광로로는 플레이가 크게 바뀌진 않을 것 같네요. 보스전을 앞두고 가짜 상점이 나왔는데 돈을 많이 들고 있는 상황이라 돈을 많이 털고 가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가짜 유물들이 가격 대비 효율이 괜찮은 것 같아요. 포악함 강화해주는 게 좋겠죠. 포멜 타격은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졌고 전투 중 강화를 노려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음... 귀걸이는 에너지가 답답한 상황은 아니라 불필요한 리스크 같고요. 보존된 안개는 고대의 존재 보상인데 반해 가치가 상당히 낮아서 덱 압축을 해야만 하는 확실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타격을 지우는 게 예열 기간을 단축해줘서 좋기는 한데요. 완벽한 타격의 입지도 줄어들고 당장 데미지가 부족해져서 근거가 확실히 부족해 보입니다. 선택의 역설은 눈에 띄게 강해지게 보이진 않지만 첫 핸들을 보고 선택을 결정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이거든요. 첫 턴의 플레이를 엄청 유연하게 도와주고 강화가 필요한 밸류 카드가 나오면 전투 장비를 통해 강화도 해줄 수 있는 상황이라 상당히 매력적인 선택지로 보이네요. 강행 돌파는 성능이 뛰어나긴 한데 상태 이상 카드의 대처가 없어서 고르지는 못하고요. 피해벽 같은 밸류 방어도 카드가 필요한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아직 되게 방어 수단이 좋지 못하다 느꼈습니다. 방어 카드를 다수 보유하는 것보다 밸류 좋은 카드 한 장을 가지는 게 전투 체면 싸움 준비와의 연계가 엄청 좋아져서요. 피해벽 활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셋 다 현재 시점에 가치가 상당히 떨어지는 카드들이죠.
산막 미지에서 저주를 소매 넣는 경우가 잦아서 전투 2번 이후에 미지 상점 루트를 타는 게 좋아 보이네요. 강화된 서브루틴은 파업 카드가 많아서 사용할 수는 있는데 드로우의 순서가 중요하기도 하고 카드가 구속되는 여왕 상대로 좋지가 않아서 굳이 포함되어야 할 것 같지는 않네요. 리턴에 비해 리스크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셋 다 밸류가 많이 떨어지는 카드들이네요. 피해벽이나 궁극의 수비 등 밸류가 좋은 방어 카드를 보유했으니 가치가 낮은 방어 카드의 추가는 불필요한 것 같습니다. 공격 카드는 취약 약화를 부여하는 선택지가 가장 좋은데 이미 덱의 해당 유틸은 충분한 것 같아요. 스킬 카드를 골라서 드로우 3이나 에너지 2를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는 싸움 준비에 의존할 것이기에 패를 늘리는 드로우가 더 좋은 선택 같고요. 선천성을 달아주는 것도 엄청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선천성을 달게 되면 첫 턴에 쓸 수 있다는 점도 좋지만 전투 체면으로 뽑은 카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엄청 큰 것 같아요. 증강이나 괴짜과학 중 선택인데 현재 공격이나 방어가 수치가 큰 카드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힘 민첩 1 증가는 사소한 것 같아 괴짜과학 강화해줬습니다. 장식용 부채와 펀치대거 둘 다 무난한데 하나밖에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이죠. 둘 중 하나의 구매를 예정해 두고 나머지 돈 계산을 끝내봅시다. 도발은 포악함이 있어서 추가 드로우 카드로 좋은 것 같고요. 진정한 끈기도 용도는 있는데 강화가 필수적이어서 차라리 쿠션을 하나 더 들고 가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전투 장비로 강화되기 이전에 못 쓰는 카드인 게 좀 흠이거든요. 이외의 카드는 구매할 가치는 없어 보입니다. 유물을 보면 부채는 산막 보스 상대로는 가치가 많이 낮은 것 같고 스케일링 수단이 거의 없는 편이라 전투가 늘어질 게 눈에 보여서 펀치 대거를 이중 타격에 인챈트 해주는 게 가장 강한 선택 같습니다. 펀치 대거, 도발, 포지션 구매해 줄게요.
예비가 기본적으로도 교활 없이도 좋은 카드인데 특히 여왕 상대로 구속된 카드를 버리면서 플레이를 만들어줘서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강화된 예비는 한 장 정도는 어떤 상황에도 좋은 카드라고 생각하는데 전투 장비를 믿고 들고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임계 초반은 포악함 사용 이후에는 드루가 풍족한 상황이라 좋다고 봤는데요. 엘리트 전투를 앞두고 있어서 오륜서 발동을 이유로 미루기 위해 고르지 않는 게 더 좋은 선택이었을 것 같습니다. 넘긴 게 아쉬울 정도로 당장 포함되어야 되는 카드는 아니었거든요. 무덤 폭발은 되게 좋은 타겟이 엄청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전투 체면, 싸움 전비, 이중 타격 등 활용 방법이 많죠. 뽑을 에너지 카드가 있거나 에너지가 여유롭다면 이런 서치 카드들은 가치가 훌륭합니다. 예비, 증강, 무덤 폭발이 강화 후보인데 무덤 폭발을 소멸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게 플레이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무덤 폭발 강화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